여러분, 새마을 금고가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지금 우리 경제에 약한 고리가 세 군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영업자와 고령자와 지역 경제다.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 외에 더 많은 뭐 약한 고리들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도 이 세 고리가 가장 아픕니다. 가장 아픕니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전국에서 뭐 대부분이 좋지 않아요. 물론 자영업자 중에서도 잘 나가는 곳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매출이 떨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코로나19 사태가 전국 쪽에서 창궐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또 모이는 곳에 가는 걸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진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벌써 3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들 여기서 그 이자를 못 갚겠다, 원금을 못 갚겠다 선언한 게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2.2%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4분기는 더 커졌고 올 1분기는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만세 부르는 사람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세를 만약에 부르게 되면 특히 말입니다. 지역 경제에 나이가 드신 고령자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러면 여기는 더 어렵다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만세를 부른다. 주로 이분들은요. 신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뭐 자영업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동안 2년 반 동안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대출을 1금융권에서 받아 써서 또 거기에 이자를 못 갚거나 밀리거나 해서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제2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제2금융권이라는 게 새마을금고입니다. 예, 새마을금고입니다. 이게 새마을금고 쪽에 와서 돈을 빌렸는데 여기가 만약에 만세를 부른다. 나는 못 갚겠다. 디폴트 선언한다. 하게 되면요. 지금 새마을금고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처럼 아주 생각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지금 벌써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 사태라는 게 2011년에 있었거든요. 2011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2009년에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밖에 성장 못할 정도로 0점대 성장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때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때는요. 부동산 쪽이 어려웠어요. 부동산 쪽이 어려워서 결국은 이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어려웠는데 저축은행이 부동산 쪽에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PF라고 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때문에 저축은행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돈을 집단으로 빼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게 뱅크런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그 당시에 저축은행 사태가 지금에 와서 또다시 실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을 많이 빼갖고 근데 지금은 자영업자가 어렵죠. 그런데 이 저축은행이 말입니다. 또 그 당시의 어려움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축은행 같은 어려움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나름대로 방비를 했어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어떤 적신호 빨간불 이게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여기가 부동산에 또 손을 댔어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새마을금고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여기가 그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수신 잔액을 보면요. 170조 3천억 원이에요. 1년 전에 145조 6천억에 비해서 17%나 급증했습니다. 돈 넣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새마을금고에다가 예치를 한 거죠. 일금융권보다 금리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온 거야. 이 돈을요. 부산이나 경남이나 광주나 전북이나 이 지방은행들 있잖아요. 원화예수금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투자를 하죠. 돈은 많이 들어오지. 투자를 어디다 했느냐? 물론 자영업 대출도 많이 했지만 자영업 대출도 큰 내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부동산 대출에도 많이 했어요. 부동산 대출에도. 3조가 넘게 지금 부동산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2월 말 현재로 보면 3조 8천억 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부실이 되면요. 부실이 될 가능성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 자체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떨어지면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게다가 자영업에 대한 충격이 지금 새마을금고는 안고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3조 8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집단대출에도 많이 했어요. 아파트 집단대출이요. 이게 최근 아파트 분양할 때 대출 받는 것을 그 집단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습니다. 5조 4,800억 원입니다. 5조 4,800원. 문제는 새마을금고는 기본적으로 위험관리가 일금융권이나 혹은 지방은행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위험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될 때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터지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1304개가 있다고 합니다. 1304개. 그중에 297곳이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22.8%예요. 22.8%. 그러니까 22.8%면 5곳 중에 한 곳 이상이 적자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금고가.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새마을금고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는 안 돼야 될 텐데 그렇게 갈까 봐 조금 두려워요. 예. 저축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새마을금고가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2011년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향방을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참 애매모호하고 어려운데요. 지금 부동산은 서울 부동산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강남 4구도 떨어졌고 또 재건축도 떨어지고 있고요. 4억이나 떨어진 급매물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규제가 없는 지역 있잖아요. 인천까지도 지금 오른다고 하니까 거긴 또 폭등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보기에는요. 시중에 유동자금은 분명히 많아요. 1100조가 넘는 상태에서 또 1억 이상 고액연봉자도 꽤 있고요. 그래서
현금, 유동자금 이걸 다 합치면 2천조까지도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동자금이 많거든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경제위기가 오면 금융위기가 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과연 부동산에 투자할까요? 이게 이제 더 두고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보면 말입니다. 저축은행에 이게 지금 예금이 오르고 아까 새마을금고도 예금이 많이 오른다고 그랬죠. 예금이 오르는 거 봐서는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를 줄인다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게다가 뭐 금리 조금만 비싸게 준다 그러면 금방 완판이 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나고요. 투자자들이 지금 금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달러는 사는 추세 같아요. 근데 금은 또 파는 추세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지금 이게 등락이 왔다 갔다 지금 판단도 왔다 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서는 결국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때는 부동산이 분명히 떨어졌어요. 아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축은행은 여지없이 아니 저축은행이 아니죠. 새마을금고는 여지없이 저축은행 같은 그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또 고령자들 지역경제 여기에다가 부동산까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해봅니다.